내 이름은 다쿠마. 나이는 30살. 나는 인간의 3대 욕구 중 하나인 성욕이 없는 무성애자이다. 내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생각하게 된 것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였다. 주변 친구들은 조금씩 성에 눈을 뜨기 시작했고 야한 얘기를 서로 경쟁하듯 꺼내고 성인물 영상을 돌려보며 키득거리는 게 모여서 하는 일들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런 친구들 사이에 섞여 있는 것이 불편하고 힘들었다. 그런 행위가 역겹다는 생각까지 들곤 했다. 딱 한 번 친구들에게 나는 그런 얘기하는 게 싫어 하고 무심결에 말을 꺼낸 적이 있었다. 그러자 친구들은 얘 좀 이상한 거 아니야? 하면서 나를 건들기 시작했다. 야, 여자한테 관심 없는 애가 어딨어? 너 혹시 남자 좋아하냐? 라면서 이상한 방향으로 몰아가기도 했다. 거기서 더 얘기해봐야 나만 곤란해질 게 뻔해서 뻥이야 농담을 다큐로 봤냐며 받아쳤다. 그 후로는 될 수 있는 한 티내지 않고 적당히 친구들 분위기에 맞춰서 말하고 행동했다. 때문에 친구들과 함께 있어도 혼자 있는 듯한 고독감을 느꼈고 친구들과 달리 어떤 성경험도 하지 않았다. 그런 행위를 상상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거부감이 느껴졌기 때문에 하고 싶지 않았다. 내가 비정상일까 하는 고민이 심각하게 들었지만 누구에게 털어놓을 수도 없었다. 부모님께 말하는 것도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스스로 냉정하게 생각해본 결과 남자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라는 판단이 내려졌다. 왜냐하면 좋아하는 여자애가 생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손을 잡고 싶다는 욕구조차 없었기 때문에 이 감정이 우정인지 이성에 대한 감정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여자아이와 언제나 함께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건 사실이었다. 처음 여자친구가 생긴 건 중학교 3학년 때였다. 같은 반이었던 아유미라는 조용하고 차분한 여자아이였다. 방과 후 아유미가 할 말이 있다면서 나를 불렀고 그 자리에서 고백을 받고 우리는 그날부터 1일이 됐다. 아유미, 무슨 할 말 있어? 체육관 뒤로 오라고 해서 쫄았잖아. 저기 있잖아. 응? 다크마, 나 너 좋아해. 우리 사귈래? 어? 너는 자상하고 같이 있으면 재밌어. 너 나 어때? 나도 너하고 있으면 재밌고 좋아. 정말? 응, 그럼 나하고 사귀는 건 좋아. 정말이지. 사실은 네가 먼저 고백해주길 기다렸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네가 말을 안 해서 내가 먼저 용기를 낸 거야. 그랬구나. 내가 먼저 했어야 되는데 미안. 미안은 무슨, 그냥 해본 말 가지고. 난 너 그런 면도 좋아. 그럼 우리 이번 주말에 같이 어디 놀러 가자. 첫 데이트. 응, 좋아.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어? 글쎄, 어디가 좋을까? 사실 아유미에게 관심이 갔던 건 2학년 때부터였다. 하지만 이 감정이 이성에 대한 감정인지 나 스스로 자신이 없어서 고백을 못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아유미에게 고백을 받았을 때는 아주 기뻤다. 아유미도 나처럼 같이 있을 때 즐겁고 편안했구나. 그때는 아유미와 내가 서로 같은 감정이라는 게 확인됐다고 믿었었다. 아유미의 고백을 받아들인 것도 그런 이유였다. 커플이 된 후로 아유미와 자주 만나서 데이트를 했다. 영화관, 테마파크, 카페도 갔고 같이 놀고 같이 얘기하고 만나서 함께 있는 게 즐거웠다. 나는 그걸로 충분했고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 그래서 아유미도 나와 같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들의 이런 관계는 길게 지속되지 못했다. 커플이 된 지 1년 정도가 지나 고등학교에 진학했을 때였다. 데이트 중에 아유미가 호텔에 가자는 말을 해왔다. 하지만 나는 그런 동요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 행위를 할 자신도 없었고 상상만 해도 역겨웠던 나는 아유미의 제안을 거절했다. 그 후로 아유미가 나를 대하는 태도는 차갑게 변해갔고 우리들의 사이도 멀어졌다. 다쿠마, 있잖아. 왜? 너 나 좋아해? 당연히 좋아하지. 거짓말할 필요 없어. 내가 왜 거짓말을 해? 그러면 왜 우리는 스킨십이 전혀 없어?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건 널 좋아하는 건 진심인데 스킨십을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일어나서. 그 말은 나한테 매력이 없다는 뜻이야?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넌 매력 덩어리야. 얼굴도 예쁘고. 나도 너한테 말할 때는 부끄러웠어. 근데 넌 무한하게 단칼에 거절했잖아. 너 나를 여자로 보긴 해? 그런 거 아니야. 됐어. 우리 그만 헤어지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기다리기만 하는 거 너무 힘들어. 그만 끝내고 싶어. 힘들게 해서 미안. 네 말 이해했어. 잘 지내.
아유미는 만나면 만날수록 점점 예뻐져 갔다. 아마 나를 만날 때마다 예쁘게 보이려고 노력했을 것이다. 아유미가 여자로서 자기 매력을 드러내려고 노력한 것도 안다. 하지만 나는 도저히 이성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아유미를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우리 사이의 문제는 내 문제였고 아유미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걸 나도 잘 알고 있었다. 그 뒤로 나는 이성교제에 대해서 점점 관심이 멀어지기 시작했다. 그에 비례해 내 몸에 대한 불안감도 점점 커져갔다. 중학교 때에는 아직 어린데 성욕이 없으면 없는 거지 라고 크게 고민의 비중을 두지 않았었지만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어서도 성에 대한 생각은 어릴 때와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장면을 보는 것만으로도 죄악감이 들었고 자위행위라는 말 자체가 혐오스러웠다. 자연현상으로 발기가 일어난 적은 있지만 몽정도 해본 적이 없다. 나의 성 정체성이 무엇인지 스스로도 알 수가 없었다. 대학생이 되도록 성경험이 없고 자기 성의 정체성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런 나 자신이 점점 불안했다. 그러나 여전히 누구에게도 이런 고민을 털어놓을 수 없었다. 부모님이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라서 그런 건 아니었다. 나 자신이 그런 문제를 화두로 꺼내고 싶지 않았을 뿐이다. 나는 그저 침묵을 선택했다.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도 했고 집에서 독립해 혼자 살게 되었다. 아유미 이후로도 관심이 가는 여자는 몇 명 더 있었지만 어차피 결말은 뻔했고 고백을 하거나 관계를 발전시키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다. 그러다 어느 시점부터인가는 포기하게 되었다. 난 이렇게 평생을 혼자서 살아갈 거라고 생각했었다. 가끔 부모님 댁에 가면 넌 여자친구도 없니? 라며 걱정스러운 얼굴로 나를 보는 어머니를 보며 마음이 아플 때도 있었다. 나는 여전히 아무에게도 솔직하게 털어놓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동기가 소개팅이 있는데 같이 가자는 말을 해왔다. 당연히 관심 없다고 거절했지만 머릿수가 안 맞아서 그래. 그냥 앉아만 있으면 돼. 라면서 억지로 끌고 가는 바람에 엉겁결에 소개팅에 나가게 됐다. 하지만 이 소개팅은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는 계기가 되었다. 남자 셋, 여자 셋이 마주 앉은 소개팅 자리.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으며 긴장도 풀고 서로 자연스럽게 웃고 떠들며 시간을 보냈다. 소개팅이 끝나자 나를 제외한 다른 2명의 남자들은 자기 취향의 여자에게 다가가 어디론가 2차를 가는 것 같았다. 자연스럽게 나와 유우카라는 여자가 남게 되었다. 나는 유우카에게 인사를 하고 그대로 집으로 갈 생각이었다. 그런데 유우카가 어디 가서 한 잔 더 해요 라면서 거절할 틈을 주지 않고 말했다. 저기요. 네? 시간 좀 있으세요? 시간 많이 안 뺏을게요. 안 될까요? 잠깐 정도는 뭐... 그래요? 잘 됐다. 그럼 가실까요? 평소에 나라면 틀림없이 거절했을 텐데 그날은 예외적으로 상대의 제안에 큰 거부감 없이 호응을 했다. 아마 소개팅 자리에서 유우카에게 관심이 갔기 때문일 것이다. 유우카는 첫인상이 온화하고 웃는 얼굴이 예쁜 사람이었다. 사람들이 말할 때 주로 듣는 쪽이었기 때문에 먼저 말을 걸어왔을 때에는 조금 놀랐지만 그게 싫지는 않았다. 2차로 간 곳에서 서로 취미에 대한 얘기며 여러 가지로 대화를 나눴는데 의외로 얘기가 잘 통했고 자연스럽게 연락처를 주고받고 가끔 만나서 술도 마시고 얘기도 하는 사이가 되었다. 나는 여자친구를 만들거나 할 의사는 없었기 때문에 유우카도 언젠가는 나를 떠날 거라는 생각이 항상 저변에 깔려 있었지만 얘기도 잘 들어주고 질문도 잘하는 유우카와 만나는 일은 내게 큰 즐거움이었다. 시간이 갈수록 유우카에게 점점 끌리고 있었다. 어느 날 문득 결혼이 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하지만 결혼하고 싶다는 마음과 성적으로 끌리는 것은 별개였다. 난 여전히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와 함께 있고 싶었다. 우리의 관계가 영원히 이렇게 계속됐으면 하는 바람이 점점 커져갔다. 그렇다고 서로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일도 없이 그저 술친구처럼 만나기를 3년이나 이어왔다. 우리 사이에 변화가 온 것은 나의 28번째 생일날이었다. 생일 파티를 해주겠다며 유우카는 꽤 멋진 레스토랑을 미리 예약하고 나를 대접해 주었다. 나도 유우카도 평소보다 옷차림도 신경 쓰고 멋진 분위기에서 저녁을 즐겼다. 일반적인 커플이라면 이 분위기에서 남자가 프로포즈를 하고 여자가 웃으며 받아주고 그러기에 딱인 곳이었다. 마음속에서는 나도 그런 고백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유우카를 행복하게 해줄 남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단념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혼자 그런 상념에 빠져 있을 때 유우카가 나를 바라보다 입을 열었다. 다쿠마, 나 오늘 진지하게 할 얘기가 있어. 뭔데 그렇게 진지해? 우리 이렇게 만난 지 벌써 3년이나 지났잖아. 너는 우리 사이를 어떻게 생각해? 글쎄, 그녀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쉽게 알아차릴 수 있었다. 사귀자는 말도 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이렇게 만나서 밥 먹고 술 마시고 얘기하는 사이로 지내왔다. 좀 더 가까운 사이가 될지 아님 이대로 둘지 내 속마음은 연인 사이가 되고 싶었지만 하지만 내가 무성애자라는 걸 알면 그녀가 상처받을 것 같아서 두려웠다. 그럼 우리 사이도 그걸로 끝이 날 게 뻔했다. 그런 복잡한 생각이 얽혀서 나는 쉽게 입을 뗄 수가 없었다. 있잖아, 나는 네가 좋아. 그러니까 나는 너랑 결혼하고 싶어. 역시 거절인 건가? 아니 잠깐만, 우린 아직 정식으로 사귀는 사이도 아니었잖아. 아, 그랬나? 그랬지 참. 미안, 내가 착각했었나 봐. 나는 우리가 항상 같이 있어서 연인 사이라고 생각했었어. 내가 너무 오버했었나 봐. 아니야, 네가 사과할 문제가 아니야. 그러지 마. 난 결혼이란 말이 너무 갑작스러워서. 난 그냥 너랑 앞으로도 계속 같이 있고 싶어서. 유카의 그 한마디가 내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주는 것 같았다. 그녀도 나와 같은 마음이었다. 나도 언제까지고 함께 있고 싶었다. 하지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한참을 침묵 속에 있었다. 그러자 유카는 금세라도 터져 나올 것 같은 눈물을 꾹 참고 애써 웃으며 방금 내가 한 말은 없었던 걸로 하자 라고 했다. 그녀는 내게 소중한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나 자신이 형편없게 느껴졌다. 지금 용기를 내서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후회를 하게 될 것 같았다. 유카, 꼭 해야 할 얘기가 있어. 나로선 정말 말하기 힘들었던 얘긴데 나는 숨김없이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내가 무성애자라는 사실을. 유우카를 마음으로부터 좋아하지만 성적인 욕구가 없다는 것. 그건 유우카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라는 것을. 유우카는 내 얘기가 끝날 때까지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얘기 끝까지 들어줘서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내가 제대로 된 남자가 아니어서 많이 실망스러울 거란 걸 알아. 그럴 리가. 전혀 실망스럽지 않아. 사실 전부터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어. 뭐? 생각을 해봐. 내가 너네 집에 그렇게 많이 갔는데 너 아무 짓도 안 했잖아. 그래서 혹시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했었어. 오해는 하지 마. 네가 매력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니까. 나도 그 정도는 알아. 힘들지 않아? 솔직히 말하면 나도 너랑 비슷해. 뭐? 나도 그런 쪽으론 정말 관심 없고 그런 관계는 소름 끼치기 싫어. 정말이야? 응, 나도 너처럼 누구랑 연애를 해도 그런 벽에 부딪혀서 서로 상처받고 끝나는 일이 많았어. 상대가 원하는데 난 항상 거부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오래 만날 수가 없더라고. 나랑 똑같구나. 나랑 닮아서 네가 어떤 마음인지 말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었어. 그랬었구나. 나만 그랬던 게 아니었구나. 그럼 혹시 처음 만났던 날 네가 나한테 말을 건 것도 내가 이런 사람인 걸 알고 그랬던 거야? 뭐래니. 그런 걸 처음 보자마자 무슨 수로 알아. 하긴 그렇지. 그럼 왜 나한테 말을 걸었어? 그건 일종의 여자의 육감? 그게 뭐야. 근데 정확하게 적중했잖아. 그렇네. 여자의 육감 진짜 무섭네. 그렇다고 볼 수 있지. 자,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내 고백은 어떻게 되는 거야? 앞으로의 내 인생을 함께 해줘. 그러지 뭐. 이렇게 우리는 전격적으로 결혼을 약속했다. 나는 그녀가 조용하고 온화하고 소극적인 성격이라고 생각해왔었는데 다시 보니 뚜렷한 자기 생각과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 결혼 준비는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유우카의 진두지휘하에 진행됐다. 가끔씩 이렇게 도움 안 되는 남자랑 결혼해도 진짜 괜찮겠어? 라고 유우카에게 물어볼 정도로 아무 도움도 되지 않았다. 그때마다 유우카는 그게 네 장점 중 하나야 라면서 웃어 보였다. 양가 부모님을 찾아뵙고 결혼 승낙을 받으러 갔을 때 미리 아이는 낳지 않겠다고 말씀드렸다. 부모님들은 모두 침울한 얼굴을 지어 보이셨지만 본인들이 그렇게 정했다면 할 수 없지 하면서 우리들의 결혼을 축복해 주셨다. 우리는 결혼을 결정했을 때부터 아이는 갖지 않기로 의견 일치를 보았다. 이유는 특별히 없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었지만 유우카가 건강을 위해서 검사는 한번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병원에 같이 가보기로 했다. 검사 결과 성기능 장애라는 의사의 소견을 들었지만 건강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에 별다른 치료는 받지 않기로 했다. 지금은 각자 자기 일에 충실하면서 한 공간에서 함께 지내고 있다. 휴일엔 같이 놀러 가기도 하고 가끔은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결혼을 했다고 해서 우리 둘의 관계에 큰 변화가 온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맞으면 그걸로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우리가 무성애자라는 것은 우리 둘만 알고 있는 비밀이다. 부모님도 형제들도 아직 아무도 모른다. 만약 누군가로부터 부부간의 성생활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듣는다고 해도 우리 둘이 서로 그걸 원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부부라는 의미를 어디에 둘 것인지는 저마다 다 다를 수 있으니까. 우리 부부는 지금까지 그래왔듯 앞으로도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위하면서 행복하게 잘 살겠다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다짐해본다.